자작하다. 그것이 그냥 비가 아니라 피로 그렇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선왕당고개라고 불리던 이곳은 풍암리 전투 이후 자작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다. 저는 그 얘기를 접하고 지금도 생각을 하면 되게 가슴도 아프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분들이 도대체 과연 뭘 위해서, 다 형제 자매 자식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뭘 위해서 저렇게 초계와 같이 죽는 걸 알면서 싸우겠다고 거기 서서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이 21자의 주문을 외우면서 죽어가신 거거든요. 동학농민운동. 조선 고종 31년에 동학교도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봉건 반회세 운동으로 1894년 3월에 고부봉기와 9월에 전주 광주 걸기로 나뉜다.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우음치 전투까지 이어진 동학농민운동은 관군과 일본군에 패하며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2차 봉기 중 강원도 여러 지방에서도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홍천의 서석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10월 22일 서석면 풍암리까지 추격해온 맹영제의 민보군과 동학농민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다. 1977년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자작고개 일대를 정비하고 동학혁명군 위령탑을 건립해 두었다. 우리는 이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홍천은 서울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우리가 이동하는 데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석면은 홍천군 남동부에 있는 면으로 인제, 행성, 평창군에 접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동학혁명 기념회 권소영 사무국장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자료들을 쭉 찾아가다 보니까 1860년대 수훈 최재호 선생께서 우리 이제 동학을 창도를 하셨어요.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양반 계급에서 보니까 이게 관상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평등해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내가 자세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희망을 가지고 모일 거 아니에요. 뭐 쌍놈도 모이고 중인도 모이고. 그래서 서민들은 서민이라는 삶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최재호 선생이 얘기하는 그 동학의 사상은 이 사람들한테는 유토피아적인 어떤 이상향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양반이 봤을 때는 저거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 그래서 최재우를 잡아서 이제 순도를 시킨 거죠. 순도라고 하면 이제 목을 잘라서 이제 돌아가게 교수형에 이제 청한 건데, 차명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최재호 선생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동학의 세력들은 자기네들 교조, 그러니까 창도한 최재호 선생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교조 신원운동을 시작하니까 또 양반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해. 임금한테 가서 쟤네들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동학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이대 교주 최시영 선생이, 해월 최시영 선생이 강원도로 숨어들어요. 영월로.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잠깐 옆으로 빠져나와서 동학농민혁명의 근간이 되는 동학경전을 강원도에서 만들었다. 사실 동학경전의 내용에는 유불선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나 이런 좋은 사상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덕문이라 그래서 자기의 덕을 닦는,
그러니까 이제 시천주의 하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닦아야 된다. 그런 내용 중심. 그 다음에 학문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로 쭉 동학 경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사항들을 해월 최시영 선생이 강원도에 와서 숨어 지내면서 그 사이에 최재호 선생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에 따르면 그분이 굉장히 명석하셨대요.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그래서 그걸 다 암송하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거를 문자화한 게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래서 사실 강원도에서 동학의 정신이 담겨있는 경전을 만들었다. 그런 기반이 됐다는 게 강원도가 가진 저력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강원도 전역이 굉장히 많은 그 조직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역을 망라하는 대접주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는 그런 무장 분기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청나라를 끌어들였잖아요, 민비가. 그러면서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저희에 대한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임금을 감금하고 그런 상황에서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그러면 일어나라. 그래서 2차 봉기 때 강원도에서도 서울로 진공작전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평에서도 오고 양평에서도 오고 막 거기서도 이제 싸움이 많이 난 거죠. 그렇게 많이 났었는데 이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무기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신발이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강원도는 9월 말이 지나면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안 떼면 살 수가 없어요. 얼어 죽어요. 근데 강원도의 장점은 여기가 산악지역이잖아요. 산악지역에서 뭘 많이 있겠어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사냥꾼. 그래서 나름 강원도 사람들은 우리는 화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화승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본군이 가지고 들어왔던 무라타 소총이나 스나이더, 영국군이 쓰던 그걸 걔들이 받아서 썼는데 스나이더 소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벌써 거기다 심지를 놓고요. 엎드려서 누가 불을 붙여주면 쏴야 돼요. 그러면 한 방 쏘는데 3분 걸려요. 근데 걔네들은 그 당시에 거기에 우리가 탄환을 넣잖아요. 땅땅땅땅 쏘는 거예요. 여기는 그 게틀링 기관포라고 해서 1분에 120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살을 한 거예요. 될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홍천의 대접주 차기석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 양양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싸우려 하니 화력이 부족해. 가진 무기도 없어. 식량도 없어. 그래서 지금 홍천 내촌면이라는 곳에 물걸리에 동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창이라고 하면 곡식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음력 10월 13일 날 차기석 등 그 동학 분들이 동창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식량도 가져오고 또 무기도 가져오고. 그리고 서석은 아까 이제 들어오시면서 봤겠지만 이렇게 이제 분지 형태로 돼서 강을 중심으로 이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가운데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서석 사람들은 쌀밥에 고기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서서히 잘 살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 예촌, 화촌, 뭐 또 여기서 공평이나 평창 넘어가는 길, 횡성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에서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천여 명이 모여서 장야촌에서 지평에서 넘어오는 맹영제라는 민복은 대장을 만나요. 그 이제 지평에서 그 동학도들을 많이 선멸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민복은 대장이. 그래서 맹영제가 이제 거기서 30여 명 사상을 냈죠. 사상을 내고 동학분들은 이제 후퇴를 한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로 같이 민복분들이 들어옵니다. 광군하고. 그래서 저 진등이라고 하는데 자작고개 중심으로 쭉 둘러서 광군들, 민복군들이 진을 쳐요. 21일부터 23일까지 자작고개에서 전투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불사르고 가겠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차기석 접주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고양산에 가면 무궁화 나무 큰 게 있어요. 100년도 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궁화 나무. 근데 지금 고사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옆에 보면은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를 상황실로 두고 거기서 이제 다 보고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다 죽으니까 내면에서 넘어가서 강릉, 양양 잡혀서 또 도망가고 결국은 이제 명계리에서 내면 명계리라는 곳에서 잡혀서 강릉 관아터에서 이제 참수를 당하죠. 식량과 무기도 열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더 이상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싸움이었다. 자작고개 정상에는 동학공원이 위치해 있다. 우리는 공원 아래쪽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생생한 장면을 여러 자료와 그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상황들을 눈으로 보니 더욱 가슴 아팠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죽음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사실은 차기석이라는 분 굉장히 저 궁금한데 그 후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희가 이제 유족회 등록해서 유족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뭐 담은 얼마가 됐든 적어도 내 부모가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희생이 됐다는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을 왜? 그 당시에 동비라고 동학 비적들의 가족이었으면 다 그 동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가족을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1일, 21일부터 23일까지 죽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한 200여 가구가 된대요. 서석 주민만 더 많겠죠. 밤에 몰래 자기 조상의 시신을 걷어서 또 자제의 시신을 걷어서 몰래 안매장하고 몰래 제사를 지내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저쪽을 가진 화력이 어떻다라는 거를 아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랬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닌 사람. 더 이상 나의 자식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식자들도 이건 세상이 아니야. 아무리 저급한 하인이고 노비지만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그 세상에 대한 환멸을 많이 느낀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할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죽음이 아닌 동물의 죽음처럼 죽지만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은 거를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바꾼 거는 추모 음악회를 넣었어요. 추모 음악회를 넣으면서 음악회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그 당시의 감정에 필요한 노래들을 선곡을 해서 그걸 엮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이제 다들 하실 말씀이 이런 공연은 예술의 전당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몰입도가 높은 거죠.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희요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하면서 앞에 이 대회 취지문을 설명을 해줘요. 그럴 때 그 글자 한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기념사업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국민이나 서석 면민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홍천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관심 있고 하신 분만 알고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동학이 거의 이제 평가가 안 되고 있고 묻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한 3년 사업을 해보니까 군인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시간 때우면서 이런 게 있었어. 그게 이제 뭐 제가 아주 재미있게 하라고 보드게임 형태라든지 또 아니면은 나무 그 인쇄할 수 있는 것들을 퍼즐로 만들어서 그걸 퍼즐 만들어서 인쇄하는 종합경정 인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내용보다는 거기에 되게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근데 실제로 교육을 해보니까 군인분들이나 젊은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흡수하고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일장을 진행을 하게 됐고 전국 단위 100일장을 학생부터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홍천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역사책에서 그냥 중3 때 잠깐 지나가면서 배웠던 거를 다시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한 취지는 다 달성을 했다고 봐요. 동학공원 위쪽에는 동학혁명 위령탑이 보인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동학공원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다. 실제로 근처 사람들은 이곳에서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며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동학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위령탑은 한없이 커 보였다. 동학혁명군의 피와 땀이 깃든 장소였다. 위령탑 좌측으로는 자작곡이라는 노래가 적혀 있었다. 잊어서는 안 된다. 동학군 목숨 다 바친 자작곡의 역사를 이라는 노랫말은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기반이 됐던 그 희생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도 없어요. 동학혁명군의 혼이 녹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며 오늘만큼은 그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